네, 오늘은 수능 특강 독서 과학기술 9번 지문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03쪽부터입니다. 자, 아직 문제 안 푼 친구들은 문제 먼저 푸시고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 지문은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지만 주로 봐야 되는 포인트가 이 원리가 제시될 겁니다. 전체 원리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지문 안에 예시가 나오든지 보기 문제에 이 상자 안에 적용하는 문제가 나오든지 이 원리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대한 생각. 자, 그리고 인과관계가 나올 겁니다. 원인과 결과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자, 그리고 이 원리를 소개하는 경우에 보통 그 작용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제시되는 경우가 있어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조건에서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지 체크하는 것과 어떤 절차, 어떤 과정으로 일어나는지 그 순서도 조금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자, 요런 것들 조금 주의해서 보면서 지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하던 것처럼 문단 번호 한번 달아주시고 쭉 훑어봅니다. 문제 유형도 한번 살펴보면 1번 같은 경우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 그러면 이 지문 안에 내용이 나와 있느냐 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 일치 문제와 같습니다. 이 풀이 방법이. 자, 2번도 마찬가지 알 수 있는 내용 일치 문제. 3번에 이렇게 네모로 키워드 표시해놨습니다. 에너지 항상성, 이것도 세부 내용 확인 문제. 4번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느냐, 적용 문제. 5번 어휘 문제입니다. 특별한 새로운 유형은 없죠. 조금 오랜만에 본다 싶은 건 아마 1번 문제일 겁니다.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 자, 1문단부터 한번 같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대사는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얻고 사용하는 과정으로 인체에 필요한 에너지는 대부분 음식물 섭취를 통해 이루어진다. 섭취를 통해 체내에 유입된, 자, 요거 어휘 문제 바로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이 바꿔 쓸 수 있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발문이기 때문에 바로 바꿔보면 됩니다. 1번에 유입된 대신 들어온으로 바꾸면 자연스러운가를 보면 되겠죠. 섭취를 통해 체내에 들어온 유입물은 가능하죠. 그럼 이건 적절하다. 그대로 에너지로 소비되지 않고, 자, 하지 않고, 요거 항상 체크 포인트. 소화 과정을 거쳐 체내의 각 조직에 공급된다. 어머, 왜 예쁘게 안 꺼질까? 음식물에 함유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각각 일련의 과정을 거쳐. 자, 아까 우리 과정이 나오면 좀 유심히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 여기 과정이라는 말이 직접 나왔습니다. 그지? 일련의 과정이 있을 거다. 세포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에너지 원인. 자, 뭐뭐인 이렇게 꾸며주는 수식하는 말로 쓰인 게 결국에 이 ATP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세포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에너지원이구나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되고, 에너지로 바로 사용되지 않는 탄수화물 일부는 포도당의 형태로 간이나 근육에 저장되었다가, 자, 이게 과정이잖아. 그러면 미리 표시를 해놓는 거야. 자, 만약에 에너지로 바로 사용되지 않는 탄수화물일 경우에 얘는 포도당의 형태로 간이나 근육에 저장되었다가 필요할 때 다시 ATP로 전환된다. 섭취된 에너지와 인체가 소비하는 에너지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지만 섭취한 에너지의 양이 소비되는 양보다 많아지는 상태. 선생님은 아까 지문을 읽으면서 여기부터 조금 찔리기 시작했어. 자, 섭취한 에너지의 양이 소비되는 양보다 많아지는 상태. 나의 상태인 것 같아. 자, 이 상태가 지속되면 남는 에너지는 지방산으로 전환되어 지방세포에 저장된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랬군요. 이러한 상태가 심화되면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게 된다.
지방산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자, 뭐뭐 하면 이런 게 조건이거든. 체내의 에너지 조절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되고, 어머, 세상에. 에너지 조절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되어서 비만을 비롯한 다양한 대사 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높아진다. 그랬구만. 자, 소비되는 에너지보다 섭취한 에너지가 많아서 그 에너지가 남을 때 얘가 지방산으로 전환이 되고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심해지게 되면 대사 질환을 가져온다. 이 몸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질환이 비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이렇게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인체 내 에너지 불균형이 섭취한 음식물의 양으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많이 먹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었구만. 자, 뭐가 아니다 하는 거는 그러면 그거 말고 뭐가 있는데 그 뒤에 이야기를 좀 유심히 봐야 돼. 뭐 때문인지 보자. 인체의 에너지 소비는 기초대사량, 음식물 소화 중에 열 발생, 신체 활동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음식물 말고도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다. 이 중 기초대사량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60에서 70%를 차지하며 개인의 근육량과 대사율에 따라 달라진다. 기초대사량이 낮은 사람은 이런 게 이제 예시이자 어떤 작용을 설명하기 위한 조건이 될 수 있거든. 그래서 낮다 높다 할 때는 또 나는 이렇게 표시를 해요. 기초대사량이 낮은 사람은 기초대사량이 높은 사람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한 양의 음식물을 섭취하더라도 에너지 과잉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기초대사량이 이제 기초대사량이 낮은 경우에 에너지 과잉, 에너지가 남는 거지. 근데 대사되는 양이 적으니까. 또한 지방 조직의 특성도 아까 이제 기초대사량도 있었고 지방 조직의 특성 자체도 에너지 소비에 차이를 만들 수 있다. 백색 지방세포는 지방에도 색깔이 있나 보네. 에너지를 중성지방 형태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뭐뭐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인과관계잖아. 계속되는 과잉 섭취는 이 지방세포에 에너지를 축적시킨다. 계속 쌓인다는 거군. 반면에 갈색 지방세포는 추위에 노출되었을 때 활성화되어 체온 유지에 도움을 주고 이는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다. 같은 지방세포라도 색깔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다르대. 백색은 계속 축적이 되고 갈색은 이 에너지 소비 증가에 기여를 한다. 하지만 갈색 지방세포의 활성도가 또 낮으면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어 에너지 균형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갈색 지방세포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되네. 3문단입니다. 인체는 내부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인 항상성을 지니고 있는데 어, 3문단 넘어가기 전에 잠시 그 쌤이 B에서 요거 어휘 바꿔쓰기 안 해봤다. 아까 너무 몰입해가지고 선생님이 그 나의 이 대사에 대한 얘기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자 5번에 2번을 보면 요 B에서 심화되면을 생기면으로 바꿔봐라 했거든. 그럼 이러한 상태가 생기면 심화되는 거하고 생기면을 똑같은 걸로 볼 수 있을까? 그지? 이러한 상태가 생기면 보다는 심화되면은 뭐 이러한 상태가 뭐에 깊어지면 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생기면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지? 뜻이 그대로 온전하게 바꿔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뭐 5번의 답이 2번이네. 자, 3문단 다시 가볼게. 인체는 내부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인 항상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에너지 대사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인체 내 에너지 소비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음식물 섭취량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에너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호르몬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뇌의 시상하부는 체내 에너지 상태를 감지하고 식욕과 에너지 소비를 조절하여 적절한 양의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기능을 우리 몸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체지방이 증가하면 체지방이 증가하면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렙틴의 분비량이 늘어나.
자, 이제부터 정신을 탁 차리고 봐야 돼. 호르몬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했는데 그 호르몬의 종류를 지금 하나씩 얘기하기 시작할 것 같아. 이름이 나왔잖아, 렙틴. 그지? 자, 렙틴의 분비량이 늘어나 시상하부에 작용하여 식욕을 억제하고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게 한다. 얘는 이런 애구만. 그러나 렙틴의 농도가 높음에도 시상하부가 이에 반응하지 않는 렙틴 저항성이 나타나면 이런 게 있대. 이때는 식욕 억제 기능이 저하된다. 그러니까 원래는 렙틴이 분비량이 늘어나면 식욕을 억제해 주는데 렙틴 저항성이라는 게 나타나면 이 식욕 억제가 안 되는 거야. 이에 따라 에너지 섭취가 증가하고 많이 묻고 이 말이지. 에너지 소비는 감소하여 에너지 불균형이 악화된다, 세상에. 이러한 저항성은 렙틴 자체의 결함보다는 시상하부 수용체의 감수성이 저하돼요. 자, 여기 관여하는 게 이제 뇌의 시상하부인 건데 이 신호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렙틴 저항성이 발현이 된다는 거네. 위에서 분비되는 그렐린은, 자, 이번에는 그렐린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증가하여 식욕을 촉진하며 식후에는 감소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식사 후에도 전가요? 그렐린 수치가 충분히 감소하지 않아 음식물의 과도한 섭취로 이어질 수 있다.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은 혈액에 분포하는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고 글리코젠 합성을 증가시켜 혈당량을 낮추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또 발생하면 당 대사가 원활하지 않아 체내 에너지 균형이 무너지고 지방 축적이 촉진될 수 있다. 한편 혈당량이 낮을 때는 뭔 경우가 많다. 췌장에서 글루카곤이 분비되어 간에서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전환되어 혈중으로 배출되도록 하여 혈당량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지금 이 여러 가지 호르몬과 그 작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런 거 이제 뭐 증가하고 감소하는 거를 바꿔서 낸다든지 조건을 바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지를 만들겠지. 그래서 이게 한 번에 읽어서 이해가 되면 제일 좋은데 아닐 경우에 빨리 와서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표시해 렙틴, 그렐린, 뭐 인슐린 요런 거 다 표시해 놓는 거거든. 자, 4문단 인체 내 에너지 균형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회복을 위해 생활 습관 변경, 환경 조절 등의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운동 등에는 이 말할 줄 알았지. 신체 활동은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 그지? 신체 활동은 단기적으로는 총 에너지 소비량을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근육량을 증가시켜 소비 기반을 확장한다. 그리고 음식물 섭취량 조절, 규칙적 섭취, 섭취 속도의 조절 등은 호르몬의 이상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다. 수면 부족은 그렐린 증가, 렙틴 감소로 이어지므로 충분한 수면도. 그러면은 여기다가 표시하는 게 낫겠다. 에너지 균형에 도움을 준다. 또한 적정한 추위 노출로 갈색 지방 세포의 작용을 촉진하여 얘가 아까 그 추위의 작용 뭐라 했더라? 체온 유지에 도움을 준댔거든. 추위에 노출됐을 때. 그러니까 적절한 추위에도 노출을 해가지고 갈색 지방세포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거네. 최근에는 백색 지방세포가 갈색 지방세포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베이지 지방세포로 전환될 수 있음이 알려지면서 에너지 대사 개선과 체내 에너지 균형을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뭐 이런 것도 문제 나올 수 있겠지. 이처럼 에너지 항상성은 다수의 생리적 요인과 환경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유지되는 체계이므로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어쩌고 저쩌고 그렇군요. 자, 그래서 요 4문단은 이제 전체 마무리하는 부분이었고 우리 문제를 보면서 하나하나 또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잘하는 거 있지? 자, 순서대로 해볼게. 1번부터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 얘는 내용이 일치나 마찬가지야, 문제 푸는 방법이. 얘도 선지 근거 한번 찾아볼게. 자, 1번. 에너지 섭취와 소비가 불균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우리 아까 제일 앞에 그 1문단에서 좀 선생님이 찔려 했던 거 생각나지? 우리 친구들은 아직 안 그런가?
자, 섭취한 에너지의 양이 소비되는 양보다 많아지는 상태가 지속되면 하면서 요 문제점들이 요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 비만을 비롯한 다양한 대사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했거든. 1-1번. 자, 2번은 보자. 섭취된 음식물이 에너지로 소비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 아까 음식을 먹었을 때 ATP로 전환이 되거나 아니면은 사용되지 않은 탄수화물 일부는 포도당으로 저장되었다가 다시 필요할 때 ATP 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여기다가 1-2번. 신기하다. 자, 3번. 음식물을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더라도 식욕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말 무엇인가요? 아까 이것 때문이라 그랬지. 렙틴 저항성. 렙틴 저항성이 나타나면 식욕 억제 기능이 저하된대. 자, 1-3번. 4번. 에너지 대사 개선과 에너지 균형 회복을 위해 새롭게 주목되는 방법 있다 그랬지. 새로운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베이지 지방세포. 1-4번. 5번. 에너지 대사 관련 호르몬의 원활한 작용을 위해서는 이 충분한 수면이 중요하다고는 했거든. 그치? 근데 적정 수면 시간의 양과 수면 방법은 안 알려줬어. 이걸 알려줬어야지. 맞지?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요것은 알려주지 않았다. 자, 2번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2번은 보라색으로 한번 찾아볼까? 자,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부터 봅니다. 신체의 에너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ATP가 필요하다. 아까 ATP 얘기가 1문단에 여기 있네. 이 세포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에너지원이라고 했잖아. 여기 2-1번. 자, 그 다음에 2번. 갈색 지방세포의 양이 줄어들면 추위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 아까 왜냐하면 갈색 지방세포가 뭐 하는 애였냐. 요런 애였거든. 그지? 그러면 양이 줄어들면은 추위에 대한 적응력 떨어질 수 있겠지. 얘가 추위에 대한 그 온도 조절을 하는 애니까. 2-2번. 자, 3번. 호르몬은 대사 질환을 막기 위해 체내의 에너지 조절 체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아까 체내 에너지 조절에 호르몬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고, 그 예시로 엄청 여러 가지 호르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요 3문단 전체에다가 3-3 이렇게 해도 돼. 2-3 죄송. 2-3. 4번. 간이나 근육에 저장된 포도당은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대로 아까 에너지원이 ATP였거든. 근데 여기 보면은 간이나 근육의 포도당 형태로 저장되었다가 필요할 때 다시 ATP로 전환되어 가지고 사용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2-4번. 그러면 4번이 틀린 선지네. 5번도 봅시다. 많은 음식물을 섭취하면서 지방산의 축적을 막기 위해서는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것이 좋다. 아까 여기 나왔잖아. 기초대사량을 높이면 전체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주니까. 여기다가 2-5번. 그러면 1번, 2번에 4번까지 해결이 됐고, 자, 3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너지 항상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요것도 하나하나 찾아볼 건데, 색깔을 이번엔 초록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뇌의 시상하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아까 시상하부 얘기가 3문단에 나왔거든. 시상하부에 문제가 생기면 이 호르몬 균형을 못 맞추잖아. 그럼 1번에서 식욕 조절이 어려워져 에너지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맞는 말이지. 자, 여기 뇌의 시상하부는 체내 에너지 상태를 감지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하거든. 그러면 3-1번. 자, 2번. 인터넷의 에너지 소비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음식물 섭취량을 줄여서 에너지 균형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제 건강한 상태에서는 그렇게 된다는 거야. 여기 있네.
바로 있네. 그지? 호르몬이 건강하게 작용할 때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지. 자, 3번. 식사 전에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에너지의 섭취와 소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그렐린 수치의 변화 때문이다. 자, 그렐린 이야기에 가보면 되겠네. 자, 여기 있지요. 그렐린은 공복 상태에서 증가하여 식욕을 촉진하고 그 이후에는 감소한다. 4번. 췌장에서 분비되는 글루카곤의 양이 줄어들면 글루카곤도 여기 있지. 얘 뭐 하는 애들아? 혈당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걸 돕는 물질인데 췌장에서 분비되는 글루카곤의 양이 줄어들면 혈당량이 정상 범위보다 낮은 상태로 유지되어 체내 에너지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 그치. 혈당량이 낮을 때 글루카곤이 분비되면서 혈당량을 조절하는 거거든. 그러면 가능하죠. 여기다가 3-4번. 자, 5번. 지방세포의 크기가 충분히 커지면 인체가 소비한 후 남는 에너지가 지방산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자, 이거 지방세포랑 지방산 이야기 나왔던 거 앞으로 가봅시다. 1문단에서 뭐라고 했냐면 남는 에너지는 지방산으로 전환되어 지방세포에 저장되는데 이게 심화되면은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게 된다 했거든? 그러면 지금 봐봐. 쌤이 원인과 결과, 이 인과관계 잘 보라 했지? 이거 아주 단골 수법입니다. 바꿔놓는 거. 지금 순서가 3번에 5번 선지에서는 세포 크기가 커지면 지방산으로 전환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놨거든? 근데 우리 지문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지방산으로 전환되고 지방세포에 저장되고 그 다음에 세포의 크기가 커지게 되고 지금 인과관계 순서가 틀렸어요. 그래서 여기 표시도 해놔야겠네. 여기다가 3-5번 표시하고 3번의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기 한번 볼까 박스. GLP-1은 원래 장의 L세포에서 분비되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위산의 배출을 지연시키며 식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다. 비만 치료제로 개발된 GLP-1 유사체는 혈중에서의 안정성을 증가시켜 효과 지속 시간을 연장한 것이 특징이다. 비만 치료제에 대한 소개네. GLP-1 유사체는 시상하부에 작용하여 식욕을 감소시키며 렙틴의 분비량에 관여하여 식욕 억제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다. 식욕이 더 억제되고. 요런 거 있잖아. 이것도 단골 수법입니다. 뭐에 관여하여 했는데 어떻게 관여하는지 지금 말 안 했잖아. 우리 과학 지문에서는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이게 중요한데 지금 렙틴의 분비량을 어떻게 증가시킨 건지 감소시킨 건지 말 안 하고 관여하여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요 관여를 어떻게 했을 때 식욕 억제가 잘 되느냐 이거를 앞에 지문에서 연결해 보라는 겁니다. 단골 수법이에요. GLP-1 유사체는 그렐린 분비에도 작용하여 봐봐 여기도 마찬가지. 어디에 작용하여 어떻게 작용했는지 말 안 했거든. 공복감을 줄이고 음식 섭취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이 약물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혈당량을 조절하는 동시에 위의 운동을 늦추어 음식물의 소화 및 흡수를 조절함으로써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낸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적절한 것은 한번 봅시다. 5번을 봐봐. 5번 바로 볼게요. GLP-1 유사체는 시상하부에 작용하는 동시에 아까 시상하부에 작용한다 했지? 여기에. 자, 요걸로 표시해볼까? 시상하부에 작용한다 했어. 작용했어요. 렙틴의 농도를 높이고자 여기서 렙틴의 분비량에 관여한다고 해놨는데 여기는 높이고로 해놨거든. 이게 맞는지를 보면 돼. 자, 그러면 우리 앞에 지문에서 렙틴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203쪽에 보면은 렙틴의 분비량이 늘어나면 식욕이 억제된다 그랬어. 적어볼게. 렙틴 분비량이 늘어나면 식욕은 억제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자. 어떻게 관여했는지 모르겠지만 식욕 억제 효과를 극대화해서 식욕이 억제됐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렙틴의 농도를 높이고 이거 맞는 거지. 그렐린 수치를 낮게 만들어서, 자, 그렐린도 마찬가지 한번 확인해 보자. 지문에 보면은 그렐린은 공복 상태에서 증가하여 식욕을 촉진하고 이랬거든? 그러면은 그렐린 수치를 이것도 적어볼까? 그렐린이 증가하면 식욕이 촉진된단 말이야. 그러면 반대로 그렐린 수치를 낮게 만들면 식욕이 억제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답 5번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했던 얘기들 요거를 조금 유심히 생각을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 지문에서 주로 문제로 만드는 부분들 이제 적용하는 거. 너무 당연하지. 사실 과학에서는 어떤 원리가 있고 그걸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 그리고 인과관계에서 원인하고 결과를 바꿔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된다 했을 때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인지 확인해 놓기. 그 다음에 어떤 조건에서 이 작용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절차 과정에서도 아까 인과관계랑 마찬가지로 이 순서를 바꿔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절차 과정이 나왔다 하면 그 부분 표시해 놓고 순서를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